옛날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주로 자연이 제공하는 식물과 동물 자원을 통해 생존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현대의학과 보조제를 통해 건강을 추구하지만 종종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자연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현대의 영양학자와 면역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특정 식품이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슈퍼푸드로 불리며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면역력을 높여줄 슈퍼푸드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적 방어 수단 중 하나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항균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은 특히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나 세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마늘이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으니 매일 식단에 조금씩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베리는 면역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이 더 강해지도록 돕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또한 노화 방지와 시력 보호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무디, 요거트 또는 샐러드에 베리를 넣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구르트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면역 체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 음식인 김치는 비타민 A, B, C와 함께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강조할 음식은 심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들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춰주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이 덜 발생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햄버거나 고기 요리 대신 일주일에 몇 번 생선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루에 몇 잔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면역력을 강화하는 슈퍼푸드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자주 포함됩니다. 평소 식단에 이러한 음식들을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을 지키며 보다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통해 더 강하고 건강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커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기호식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한 잔이라는 제한된 양이 건강에 이로울지 해로울지를 둘러싼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먼저 커피 애호가들은 커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커피 속에는 많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이는 체내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가 적당한 커피 섭취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커피의 카페인이 일시적이지만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과 각성 상태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커피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커피가 불안과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지나친 커피 섭취가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커피의 산도와 카페인 함량이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서 영양학자들은 하루 한 잔의 커피가 보통 성인에게는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커피의 양, 타이밍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무설탕, 무가공 커피를 선호하라고 조언했으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커피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의는 결국 균형 잡힌 관점의 중요성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어떠한 식품이든 과다하거나 과소 소비할 때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듯 커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즐길 때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커피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 커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건강한 커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직장에서의 잦은 야근과 쌓여만 가는 업무, 그리고 계속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어느 순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운동이었다. 평소 활동적이지 못했던 나는 걷거나 조깅하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조금씩 시작해보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생각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흘린 땀이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특히 요가나 명상도 큰 효과가 있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식습관이었다. 커피와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한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시기적절한 식사와 영양균형을 중요시하면서 스스로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 회복에 도움을 주리라 믿었다. 스트레스에 좋다는 차 종류들도 마시기 시작했다. 카모마일 차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녹차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인간관계였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때때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가족과의 대화는 나를 안정시켰다. 때로는 조언을 구하거나 그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취미 활동에도 시간을 투자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언제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스케치북을 펼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창의적인 활동은 생각보다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나는 조금씩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갔다. 모든 방법이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역시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은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부터가 아닐까 싶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성숙해진 기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민수는 항상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그는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친구인 수진을 만난 민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민수에게 한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민수야, 매일 10분씩만 걸어봐.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너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 민수는 처음엔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가볍게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걸으면서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 란 의구심이 그의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집 앞을 나섰습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서서히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기만 했던 공원의 녹음, 바람소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꽃의 향기까지 그는 걷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쉬워졌고 꾸준한 걷기가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일에 대한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걸으러 나가는 길에 매일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작은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작은 교류가 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주말마다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더 멀리 걸어보기도 했고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운동이 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민수는 걷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민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아침 걷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사소한 변화처럼 보였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이제 민수는 그 마을의 관광 전도사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걷기는 단순한 신체 운동을 넘어서 마음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걸음이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장 가까운 길로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매일 10분의 힘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입니다.